안녕하세요. AI 겸임교수 이중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GPT 5.6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워크라는 것까지 또 선물로 안겨줬고, 사이트라는 기능까지 더함으로 인해서, 이제 클로드의 페이블 5에 버금가는 그러한 모델이 나와서, 너무나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게다가 오늘 5.6이 출시가 되자마자 클로드에서는 리밋을 리셋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7일까지 페이블 5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12일까지로 늘어났고 거기에 리셋까지 해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7월 12일 이후에도 페이블 5는 계속 연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GPT 5.6과 페이블 5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업무 자동화, 누가 더 과연 잘할까? 누가 더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챗GPT로 들어왔는데요. 챗GPT 보면은 여기 채팅에서는 아직 저는 5.6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직 5.6 적용 안 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이런 게 생겼어요. 네, 보면은 여기 챗과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워크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워크는 일을 끝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프롬프트 창을 보면은 5.6 솔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6 솔뿐만 아니라 테라, 루나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추론에 대해서도 중간, 높음, 매우 높음, 최대, 울트라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트라로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토큰을 잡아먹을 뿐더러 가장 똑똑한 그런 모델이죠. 저는 이 울트라랑 그리고 페이블 5의 이 X 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워크라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클로드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UI UX가 완전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채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협업이라는 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클로드 데스크탑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워크였는데요. 코워크가 이제 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워크를 사용해서 페이블 5의 작업량을 최대로 놓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누가 더 잘할까? 이제 1타 대 1타 요 둘이 한번 대결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코덱스 앱이 챗GPT 데스크탑 앱이 있었는데 거기로 병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챗GPT 그 앱인데요. 챗GPT 앱에 코덱스가 병합이 돼서 지금 챗GPT 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고 보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코덱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업무 이 아까 전에 어 워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를 업무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로드의 코워크와 코드 요거를 업무와 코덱스 요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용량을 보면은 지금 100%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죠. 클로드도 보면은 지금 오늘 리셋이 됐어요. 리셋이 돼서 다 0%입니다. 하나도 사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프롬프트와 똑같은 작업을 주고 누가 더 토큰의 소모량이 많은지 그리고 작업의 완성도는 어떻게 높은지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시켜볼 거냐면은 내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대시보드에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개선사항이나 추천사항까지 넣어서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줘라고 썼고요. 이게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 대시보드를 항상 만들어 두잖아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일부러 채워 넣어서 대시보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챗GPT에 이번에 5.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나온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사이트라는 기능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사이트라고 누르면은 여기 요런 파란색 사이트 빌드 앤 디플로이 웹사이트 앤 사이트라고 하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약간 아티팩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할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클로드의 코워크에도
똑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 코워크에는 원래 그 라이브 아티팩트 기능이 있어요. 데스크탑 앱에는 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도 똑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아티팩트로 해달라고 할게요. 자, 라이브 아티팩트로 작업해줘 라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 여기도 페이블 5의 작업량 최대, 그리고 챗GPT에도 5.6 솔 제일 좋은 모델의 울트라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시에 돌려볼게요. 자, 왼쪽이 챗GPT고 오른쪽이 클로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챗GPT 같은 경우는 API로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제피어로 연동을 시도했다가 제피어를 이제 끊었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를 했더니 지금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에서 유튜브 분석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져오기를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는 디자인을 일단 만들었어요. 디자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2번이 좀 마음에 드네요. 전체 분석형인지 공개 데이터형인지 선택하라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분석형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얘는 알고 있네요. 그래서 제 채팅에 대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커넥터로 연결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페이블 5도 나왔습니다. 상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까요? 그래서 API 발급, 데이터 업로드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드디어 나왔죠. 유튜브 API 발급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 클로드가 먼저 끝났고요. 클로드 이후에 한 20분 정도 더 걸려서 이 챗GPT가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토큰 수가 얼마나 달았는지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량을 지금 비교했는데 제가 진짜 오래 사용했거든요.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 8% 달았죠. 8% 달았고 페이블 5는 5%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토큰 수로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이 달았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지금 보면은 5시간 한도에서는 92%여서 8% 비슷하게 소모가 됐는데 이 주간 사용량에 대해서는 여기는 1%쓴 거고 이게 5%쓴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일단은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클로드가 좀 더 많이 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이게 참 특이합니다. 둘 다 솔직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약간 취향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둘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일단은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저한테 API 키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제 그 유튜브를 분석한 그런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API 키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API 키를 그냥 채팅에다가 남겨달라고 해서 그냥 넣습니다. 실은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이 그 대시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API로 하려고 했고 그 오오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오오스 형태로 로그인을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AI 겸임 교수 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브랜드 채널로 만들어서 제 원래 회사 계정 안에 서브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오스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이제 보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내부냐 외부냐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내부를 선택을 했더니 이 브랜드 채널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외부로 하면 됐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저희 회사에도 다솔인이라는 그 회사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계속 라이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 오오스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일단은 클로드부터 볼게요. 클로드를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대시보드를. 여기서 확장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에러도 이렇게 뜹니다. API로 연결해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잘 가져왔고 여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전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날짜나 롱폼 쇼츠 이런 것도
다 만들어줘서 자동 갱신도 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테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HTML 파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파일을 받아가지고 해주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API로 지금 실시간으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페이블 5. 네. 여기서 이제 다 들어오네요. 지금 보니까는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내가 이거를 HTML 파일을 폴더에다 두고 그냥 새로 고침만 하면은 요게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 할 때마다 라이브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컨텍스트 커넥터나 스킬들을 불러오고 출력하고 이제 진행상한 그 서브 태스크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 고정을 이렇게 해두면, 그러면 요 사이드바에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게 이제 데스크탑 앱에서 코워크로 작동을 하면은 라이브 아티팩트가 자동으로 여기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웹이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고정됨,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랑 다 같이 고정을 시킬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클릭해 보면은 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만들어서 요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킬로 전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도 있고, 좀 요런 것들이 좀 클로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클로드는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HTML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싹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일단 결과물이 사이트라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마치 러버블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사이드바 열어보면은 더보기에 사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여기에 웹사이트를 지금 이거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누르면 네, 이 사이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공유 설정도 눌러서 요 공유 설정도 나만 보게 할 건지 링크가 있는 사용자 보게 할 건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도메인 연결하는 것도 있네요. 도메인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러버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지웠어요. 지웠는데 환경 변수 넣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거 잘 몰라 가지고 아까 전에 이 환경 변수 넣으라는 거를 이 시크릿이랑 요거 토큰까지 다 여기다 넣었었어요. 그랬는데 알아서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비밀 값으로 옮겨 줬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 만든 게 요겁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아예 만들어 줬어요. 이게 그 URL에 접속하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구독자, 조회수, 시청 시간, 예상 수익 다 나오고 있고, 요거 제 그 회사 유튜브 거기 내용입니다. 네,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수익, 뭐 이런 것들, 성장 코치, 네, 실행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게 되네요. 일단은 요거를 작업한 거를 보면은 여기에 얘는 이제 태스크가 아니라 서브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서브 에이전트가 뭔가 봤더니 이 태스크인 것 같지만은 또 이제 서브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서브 에이전트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디자인 프리뷰를 1, 2, 3를 이렇게 동시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서브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정을 해가지고 하네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늘 봤던 글 중에 이제 하네스를 이제 파괴하겠다, 이제 하네스 필요 없다, 알아서 LLM이 하네스까지 다 흡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비슷한 그런 그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 소스 같은 것도 보이고 클라우드 브라우저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팅 고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 고정을 하면은 여기 유튜브 대시보드 추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요거 클릭하면 이제 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 클로드랑 똑같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반복하는 그 일정은 여기에 없는데, 요 왼쪽에 여기 일정이 있죠. 요 일정을 통해서 작업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서 예약이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예약은 바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새로 나온 기능인 이 워크와 코워크, 요 둘 다 동일한 기능입니다. 둘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클로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거를 딱 갖다 줘요.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갖다 줍니다. 보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단 갖다 줘요. 근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무언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시작을 하면은 뭐 저한테 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엄청나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끝까지 진행하는 끝까지 진행해서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 주는 그런 좀 안전하게 가는 그런 성격을 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뭘 써야 되겠다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한번 써본 거라 뭐 좀 더 써 봐야 이런 성격이 좀 더 가늠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만약에 쓴다면은 제 업무 중에서 지금 빨리빨리 뭐가 나와야 할 때 당장 뭔가 급하게 보고서라든지 뭐 회의에 대한 그런 안건을 정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그냥 바로 그냥 클로드를 돌릴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어크든 클로드 코드든 돌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큰 프로젝트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들 결과에 대한 책임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챗GPT를 지금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 솔 울트라를 돌려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라는 기능을 좀 더 제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트 기능이 어마무시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제 클로드랑 완전 결이 다르게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러버블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러버블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클로드나 챗GPT의 웹 버전에서의 최대 단점은 프론트까지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백엔드까지는 아니어도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지금 세팅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수파베이스라든지 이런 거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것까진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된다면 그러면 그냥 러버블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나? 챗GPT에서 GPT스라는 거를 통해서 이 챗봇들을 발행하고 GPT 스토어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도메인도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메인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시킬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라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그냥 서브 도메인 같은 거 따서 마이크로 사이트 같은 거는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배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버셀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최대 단점이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은 쉽겠지만은 이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러버블이었는데 이게 챗GPT 안으로 지금 들어와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앞으로 잘해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챗GPT의 워크 그 다음에 클로드의 코워크 그 다음에 코덱스 클로드 코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업무에 최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클로드 코워크에서는 제 제피어를 커넥터로 연결을 했거든요. 뭐 슬랙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커넥터로 갖다 붙이면은 뭐 지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쭉 연결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챗GPT 워크 에 대한 화면을 보여줬을 때 거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 말투를 학습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펫을 소환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제 이메일이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제가 일을 시킬 때 저 이메일 같은 것도 다 AI를 통해서 쓰기 때문에 다 이메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서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채팅했던 내용이나 이메일에서 받아온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업무에서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이트들을 연결을 해서 이걸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뭔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자동화를 시키고 루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손을 하나 들어준다면은 한쪽 어느 게 더 좋냐? 어떤 걸 더 잘 쓸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챗GPT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클로드 코워크에는 제가 클로드 코워크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럴 때 이 클로드 코드를 같이 가르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서브 에이전트나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챗GPT는 워크 안에 지금 서브 에이전트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이 하네스가 안으로 녹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준 거는 챗GPT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어떤 게 더 좋을지, 내 업무에는 어떻게 더 맞을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AI가 다 업무를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여기에서 자동화시킬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직장인 여러분들이라면은 이거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창업자분들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을 요즘 출강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AX라든지 뭐 AI 네이티브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AI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기업 뭐 임원분이나 대표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신입 직원 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문제는 뭐냐면은 뭐 AX나 이런 게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도구를 쓸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예 쓸 줄을 모르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도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데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이런 CLI류도 하라고 하지만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 있고 또 알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